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겠네요. 이번 비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요. 강원 지역 같은 경우 7구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크게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4도 정도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는 6도 가량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업도시 내 어린이 중 상당수, 대다수가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멀리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업도시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 이게 계속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시 보건소가 모바일 앱과 또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이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소개하겠고요. 또 원주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어제부터 제한적 또 단계적으로 개방을 했다고 하네요. 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방역 대책도 어떻게 세웠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적경 지역의 수비 촉진을 위해서 시설 환경 개선을 비롯한 레저 스포츠 시설의 조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평화지역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중장기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도는 내달 국방부에서 열리는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군 장병 평일 외출 확대 및 시간 연장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주가 전국과 도내 시군으로부터 2만 명이 넘는 인구를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주를 향한 도내 2030 청년층의 유입이 커졌는데요. 이 도내 대다수가 고용시장과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유치를 막지 못했지만 원주는 교통망과 수도권의 근접성 등 강점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등 친환경발전시설이 난개발과 산림을 훼손시키는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기사업 허가 지역은 태양광 142건, 풍력 42건으로 146건에 달하고 올해에만 초등학교 운동장 62개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기업도시 내에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 등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당장 또 좀 필요한 것이 이 어린이들 보육시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보육시설이 부족해서요, 기업도시 내 상당수 어린이들이 좀 먼 지역으로 통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도요, 이 기업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을 또 주문했다고 하죠. 좀 이 내용을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박병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병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기업도시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 내 보육시설 특히 기업도시 내 보육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도시의 전체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네. 0세부터 9세까지 어린이가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7세 이하의 어린이가 3,400여 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3,400여 명. 이제 다 초등학교 입학 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400여 명이 과연 이제 보육시설에 다 이제 단위화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6월 현재 우리 어린이 보육시설이 기업도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네. 원주시에서 9개, 교육청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612명에 그치고 있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용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열악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0세부터 9세니까 뭐 이제 아주 신생아들을 좀 제외한다 치더라도요. 네네. 뭐 이 중에 최소한 3,400여 명 중 절반이 정도는 네. 뭐 정말 이게 그 낮게 보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 보육시설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당연히 그런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그 좀 원주 도심에 있는 곳으로 이 통원하고 있는 그 어린이들도 상당수 있습니까? 좀 어떻게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측하는 게 지금 기업도시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률이 18%이고 네. 기업도시 이외에서 이제 다니는 어린이들이 한 8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인근에 있는 무시나 문막 등으로 통원 거리가 한 30분 정도의 거리로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이 어린이들이 30분, 하루에 뭐 왕복 1시간 정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네네. 이 보육시설 뭐 확충 계획 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2022년까지 그 보육시설을 이제 원주시에서는 7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6개를 운영할 예정이고,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3개. 네. 그래서 총 4개의 보육시설을 운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되더라도 한 20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운영이 된다래도, 기업도시 내 수용률이 한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정원은 한 1,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2년이 된다고 치더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2022년까지 10개 가까이 보육시설이 더 확충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네. 수용 인원이 뭐 한 배 정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도 현재의 그 인원에 대입해도 상당히 모자른데 근데 문제는 기업도시 인구가 네. 계속해서 더 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은 계속해서 좀 피부로 느껴지겠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금방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아까 뭐 이제 어린이들이 뭐 상당수가 좀 이제 먼 거리, 원거리 통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 좀 지적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통학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등 하원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고요. 네.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많이 생길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 당연히 이제 통학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이제 승하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부분이 또 우려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 아닙니까? 이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2022년까지 뭐 10군데 정도 더 확충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 이후의 문제 또 계속해서 더욱더 그 보육시설 확충의 문제를 우리가 또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네. 좀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 기업도시 내의 보육시설 문제는 부족 문제는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또 이제 원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공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립유치원도 신설을 해야 되고 사립유치원도 기업도시 내 유치를 좀 해서 우리 지역 주민하고 우리도 관계당국들이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꼭 우리 기업도시가 교육하기 좋은 그런 기업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 사립유치원도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부지 확보가 이제 제일 1차적인 선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원주시에서 지정 하나 어린이집을 2021년에 개교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주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병설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설치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기업초 2 초등학교가 생기면 네. 그 안에 또 병설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신평 초등학교도 병설 유치원도 들어가게 되고 기업 유치원이 또 이제 들어서게 되면 부지학부 면에서는 이제 크게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더 많은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또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 이제 예산 확보가 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교육청 또 지자체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이런 그 논의를 위한 어떤 테이블 이런 것들이 네. 좀 가시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네네. 향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원 또 이제 시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선출직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원주의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만간 완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원주가 교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내 전체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한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예정된 아파트들까지 다 지어지고 입주가 다 이루어진다면 최종적으로 몇 명 정도까지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기업도시 내 이제 모든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예. 한 3만 2천 명 정도의 기업도시 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 여기 또 이제 그 아파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기업들도 계속해서 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더 많으면 더 많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예. 이 3만여 명의 인구 중에서 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 인프라. 정말 아이 낳기 편하고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 이 교육 인프라 또 주거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또 이 삶의 만족도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좀 빨리빨리 확충이 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병구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6개월 동안 이 전문가가 1대1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청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원주시 보건소가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가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부터 시작해서 1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대상은 원주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성인입니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에서 환자가 아닌 위험군 판정 수치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고요. 이미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신청하려면 우선 원주시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등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영신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1대1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보건소 방문은 단 3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6개월 동안 개인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성인으로 보건소 서비스를 희망하는 원주 시민이시면 누구나 원주시 보건소에서 신청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팀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난해에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인기가 상당했다고요. 네, 원주시 보건소가 진행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일주일 만에 신청자가 모두 모집될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6개월 과정인 만큼 도중에 포기하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의 조언을 통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참가자는 모두 스마트폰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가와 매일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고요. 6개월 동안 3회 무료 검사와 전문가 대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 6개월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원주시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스마트워치가 무료로 제공되고요. 건강 상태 개선 정도에 따라서 기념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참가자들 6개월 동안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다. 이 건강이 많이 개선되겠네요. 네, 실제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건강이 많이 개선된 참가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매일 1대1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1대1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본인의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대상 선정에 있어 검사와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원주시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방문 일정을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1대1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22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모두 모집이 완료되었다고 하죠. 지금 신청하신 분도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가 마감이라 생각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그동안에 폐쇄되었던 원주 실내 공공체육시설들이 제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아직도 있고요. 또 방역 체계 확립도 또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국민체육센터의 서정민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 실내체육센터 이게 언제부터 이제 개방이 된 거죠? 어제 날짜인 23일부터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요. 네. 그렇다면 원주 내 모든 실내체육센터 다 재개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종합체육관과 취약체육관의 경우는 아직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미개방 상태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안정된 후에 추후 개방 예정입니다. 네. 현재 개방 중인 실내 공공체육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 농민문화체육센터, 드림체육관 3군데입니다. 네, 그렇군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3개의 체육시설이 약간 다른데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와 드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한적 개방이라고 하는데 운영하지 않는 종목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드림체육관의 경우 농구 종목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원주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도 당분간은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이 종목별로 좀 확인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뭐 방역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제일 네. 궁금한 게 네. 이 마스크 운동할 때도 계속 착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쵸. 아무래도 불편하시더라도, 수영을 할 때나, 뭐, 수영하고 샤워하실 때는 불가피하게 착용을 못 하시겠지만, 헬스나, 뭐,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실 때는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갈 때 뭐 열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입장과 동시에 발열 체크 진행하고, 네. 방문자 등록도 작성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타임제, 또 선착순 입장제가 적용된다 들었는데, 뭐 기존에 뭐 회원제는 적용시키지 않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타임당 체육시설별로 뭐 1시간 40분에서 100분 정도로 시간 제한을 두고 종목별 입장 제한도 정해서 그 제한 인원이 이제 성적순으로 입장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또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전원 일괄 퇴장을 시키고 다음 타임을 입장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그 후에 방역을 하는 형태로 시간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체육시설별로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입장 제한 인원수와 이용 시간표를 저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청 홈페이지 저희가 세소식란에 또 게재를 해놨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예약 뭐 명단이라든지 뭐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미리 그렇다면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네, 시청 홈페이지 세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요? 네네. 이거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고 빈 시간대가 있다, 빈 공간이 있다. 그럼 이제 전화로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약은 받지 않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접 오셔서 번호표를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겹치면은 번호표에서 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늦게 오시면 아무래도 선착순에 밀리셔서 기다리셨다가 다음 타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기 아직은 힘들군요. 근데 저희가 어제 처음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아서 선착순의 대부분은 다 입장을 하셨어요. 아직 몰라서 많이 안 오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주말에는 특히 사람들이 더 몰리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참 이거 뭐 완전히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취한다 하더라도 정말 좀 인구가 좁은 공간에 비교적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고 또 운동의 특성상 정말 땀도 흘리고 또 뭐 호흡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좀 그래도 만에 하느라도 좀 감염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 좀 어떻게 고민해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매점하고 저희 휴식 공간인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매점 쪽에 있는 식탁이랑 의자도 아예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발열 체크나 방문자 등록 대장도 작성을 하고 있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아예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영과 헬스의 경우에 강습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자율 운동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뭐 수시 소독이나 환기를 진행하고 또 방역 작업도 저희 매일 2회에서 또는 3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장 운영하는 겁니까? 네, 수영장도 운영을 하는데 강습을 운영을 안 하고 강습만 안 한다. 네, 자유 수영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을 하고 안 하고 이제 어차피 물에 들어와서 수영하는 건데 나중에 이 차이가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습을 하려면 강사분들이 이제 말을 하셔야 되고 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비말 접촉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습을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정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중간 정도에서 좀 서로 조심하면서 일단 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밖에도 우리 시민들 좀 지켜야 될 사항, 또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이 이제 정식 개관이 아니라 제한적 개방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마스크 상시 착용을 기본으로 해서 각 센터별로 정한 입장 제한 인원 및 이용 시간을 준수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가급적 불필요한 제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센터 내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적극 사용하시고 운동 후에는 꼭 손을 닦는 등 개인 차원에서의 방역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센터 방문 때가 아니고 모든 생활에서 다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국민체육센터의 서정민 주무관이었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